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7일 코멘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완화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논평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고 중국은 그 의견에 극단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둘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때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엔화가 달러 대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원화에 대해서도 1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간다고 보고 계속 엔화를 매수하는 투자가들이 있으나 제가 봐서는 당분간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본에 놀러 가시길 추천합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 조정 의혹으로 금감원 수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 수는 13,000명이 늘어나면서 23만 1,000명으로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고금리가 고용과 소비의 수요를 억제시키고 노동시장 또한 강했던 열기가 식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힘이 들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승인이 거의 다 되었다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 최초의 ETF의 승인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현재 12개 정도의 ETF가 신청을 했으며 아마도 1월 중에 최소한 1개에서 5개까지는 허가를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는 3분기에 리비안 전기차의 420만 주식을 매각했으며 소프트뱅크가 지원하는 반도체 설계자 회사인 ARM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플과 TSMC를 신규 매입을 했으며 우버와 도대시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체중 감량제가 미국 직원들이 고용주가 의료보험에 집어넣기를 바라는 첫 번째 인기 있는 선물이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노보 노르디스크사의 직원들은 그들의 체중 감량제인 위고비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의 AI 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클라우드 사업 분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회장에서 내려온 잭 마의 가족 신탁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주식 1,000만 주를 약 8억 7,100만 불, 1조 1,297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주가는 9.14%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용 PC 공급이 수요를 계속 앞지르면서 세계 최대 PC 생산자인 레노버의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 하락을 했으며 5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늘면서 기업과 개인의 PC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했으나 최근에 다시 PC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이 없어도 활동하는 AI PC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아무데나 AI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은 인도네시아에서 석유화학 프로젝트와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에 최대 150억 불, 19조 4,625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조코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엑슨모빌은 1.16% 하락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ETF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미국의 의회는 블랙락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자체 제조한 반도체 칩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이미 연기한 애플은 2025년 봄까지 부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내년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간의 문자 메시지와 그룹 채팅 같은 것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기술 표준을 택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은 10월에 2달 연속 상승은 했지만 수요의 악화로 인하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의 하락으로 인하여 반도체와 철강의 출하량이 부진했습니다.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6%가 늘었지만 9월에 4.3% 상승보다는 낮았습니다. 성장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일본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10월에 작년 동월 대비 4% 하락을 했고 11개월 연속 빠지는 중이며 미국은 작년 10월보다는 8.4%가 늘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과 건설, 기계장치의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수출을 계속해야 되는 일본의 입장에서 과연 엔화의 강세를 가져갈지 아니면 엔화의 약세를 유지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렇게 엔화는 강세로 가기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엔화를 사는 투자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약해진 엔화의 덕에 일본의 아파트나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임시자금 조달 조치에 대해 압도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자원 지원은 제외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를 내년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손님과 딜러만 연결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존은 0.26% 하락을 했고, 미국의 가장 큰 중고차 거래상인 카바나는 5.27% 하락을 했습니다. 카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인도의 시크교육 운동과 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은 캐나다와 인도와의 무역 협상은 보류가 될 것이라고 메리 캐나다 통사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에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이 뺨을 때렸던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내년 96회 시상식이 3월 10일 LA에 있는 돌비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미 캠벨이 2년 연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의 변종인 EG5와 HV1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EG5는 8월에 우세종이었고 WHO가 관심 변종으로 지정을 했으며, HV1은 여름이 끝날 때 미국에서 발견이 되어 10월 말에 ES5를 제치고 주위 변이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확진자의 30%가 HV1이라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은 전쟁 후에 가자 지구에 국제평화유지군을 배치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된 아큐셀을 인수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의 기회를 썼듯이 이렇게 2차 전지를 하겠다고 이것저것 다 들어간 2차 전지 ETF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한 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스펙 및 합병 상장 등 잔대가리 편법 상장을 제외한 정상적인 하반기 IPO를 한 기업 38개 중 21개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이 떨어진 것인데 도표를 첨부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코멘트를 썼던 파두는 뻥튀기 사기 IPO의 의혹을 받고 있고, 피해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들도 적정하게 실적을 추정했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IPO는 아무리 언론에서 광고를 해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한국시간 오전 10시 현재 주가는 0.44% 하락을 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보통주, 현대차, 네이버, 대한항공 우선주 등은 소폭 상승하고 있고, 하이브, 키움증권, 에코프로비엠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HSCI ETF는 0.5% 하락을 해서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초전도체, 로봇주, 2차 전지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83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오후에 갑자기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싱가포르의 하늘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주말을 잘 보내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